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 영상은 혹시 나중에 잘리고 이럴까봐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가지고 파트별로 나눠서 조금 찍으려고요. 그래서 아까 그 파트는 우선적으로 미리 녹음을 해서 미리 촬영해서 그 부분을 먼저 앞에 촬영을 해서 그 부분만 우선 업로드를 하고 그 영상은 또 그 영상대로 따로 얘기를 하고요. 그 영상은 그 영상대로 따로 이렇게 그 영상대로 그 영상을 보여주고 그 영상의 증언이라든지 어떤 육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 영상 이 방송대로 그거는 그거대로 또 확보를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 하는 방법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혹시 못 보신 분 있으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노회찬 깨알 장윤선의 이슈파이터라는 방송이거든요. TBS 교통방송에서 하는 교통방송에서 옛날에 했었던 교통방송의 장윤선의 이슈파이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옛날에 한 작년까지 했었던 장윤선 기자의 이슈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거기서 노회찬 의원 문제에 대해서 다룬 얘기가 있고 여기서 깨알알 브리핑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서 26은 이 방송분의 영상이 이 방송분이 7월 26일자거든요. 이거 7월 26일자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MBN 노회찬 타살설 논란 여기 보이시죠? 네, 이 방송분이거든요. 이거 찾아가지고 들으시면 되고요. 7월 26일 목요일 이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네. 노회찬 타살설 논란 이거 있죠. 시민 TBS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찾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자, 혹시나 But sleeping pills can kill you. They can cause cancer and shorten your lifespan. 고민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이 사안 자체를 전해드리는 게 네. 온당한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겁니까? 일단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일단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MBN이 지난 24일 메인 뉴스인 뉴스파일 8시 뉴스에서요. 네. 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타살이 의심된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10번째로 이제 관련 리포트를 보도를 했는데 네. 보수 성향 단체로부터 이 사안 자체를 그걸 하면 나중에 정말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라오스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도 라오스는 못 가봤어요. 그러게요. 네. 우리 언제 한번 라오스를. 이게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자꾸 아니라고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네. 책임을 안 지려고 시작을 하면 나중에 정말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라오스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도 라오스는 못 가봤어요. 그러게요. 네. 우리 언제 한번 라오스를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MBN 왜 이러나? MBN이요? 네. 왜 자꾸 남의 방송을 얘기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예. 사실은 뭐 남의 방송이기 때문에 네. 뭐 고민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이 사안 자체를 전해드리는 게 네. 온당한가 이런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겁니까? 일단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일단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MBN이 지난 24일 메인 뉴스인 뉴스파 8시 뉴스에서요. 네. 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타살이 의심된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10번째로 이제 관련 리포트를 보도를 했는데 네. 보수 성향 단체로부터 타살설도 제기가 됐다. 네. 드루킹 의혹을 숨기기 위해 노회찬 의원이 타살당한 것이라면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특검 사무실을 찾아서 부검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MBN이 이제 이 보도를 하면서요. 네.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의 발언을 소개를 했고요. 네. 이용식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일반적인 투신 사건과 다르다고 주장했다는 그런 내용도 인터뷰로 내보냈습니다. 이용식 교수가 어떤 분이냐면 백남기 농민의 사안이 물대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게 일방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방의 주장을 반론 없이 이렇게 보도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언론 윤리 차원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차원에서 네. 일방의 주장을 보도해도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타살설을 보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보도를 하려면은요. 예. 주장이 아니라 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던가 예. 아니면 MBN이 자체 취재를 통해서 그 근거를 확인된 확보를 무언가가 했던가 있어야죠. 예. 이런 게 있어야 저는 이 보도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리포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예.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요. 네. 이 노회찬 의원 타살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 한 명, 그리고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반박하는 시민 한 명, 그러니까 모두 2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싸고 시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보도를 할 때 네. 그 드러난 사실에 대한 보도, 네. 그리고 사실에 대한 논평, 그렇죠? 그리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의혹 제기, 네. 이런 할 수 있죠. 언론의 그렇습니다.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의 경우에는 일방적인 보수단체가 주장하는 바를 네. 여과 없이 그 대학 교수 인용 보도해서 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나 타당성에서 매우 부족한데 네. MBN도 언론사기 때문에 뭐 누가 기자가 이런 발제를 한다고 해서 바로 보도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데스킹 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네. 다 통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메인뉴스 10번째 꼭지로 나갔다고 한다면? 네. 그죠? 그러니까 MBN 내부에서도요. 예. 이 보도를 두고 이게 보도 원칙에 맞는 것이냐를 두고 일부 기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예. 어찌됐든 기사가 승인이 돼서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승인을 한 사람이 정창원 MBN 사회부장이거든요. 네. 이 정 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24일 점심 때 몇몇 분들이랑 식사를 했는데 네. 그때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분들 사이에서는 유서가 자필이 아니라 컴퓨터 워딩이라더라. 이런 풍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네.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걸 승인한 이유는 네. 여러 사람이 의심을 해서 논란을 잠재우려고 이 기사를 쓴 거지 네. 타살설을 유포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은 저도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슈파이터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누구요? 정창원 사회부장이 취재를 좀 더 세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컴퓨터 워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아니라 노회찬 대표가 늘 들고 다니던 네. 휴대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에 이 문자 메시지를 비서실장에게 보내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전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게 이제 임의 저장 방식으로 남아 있었던 것을 네. 경찰이 확인해서 김종철 비서실장에게 건넸고 네. 그것을 확인해서 당 내부에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브리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겠죠. 그렇죠. 네,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이고 당일 월요일이죠. 9시 10분에도 김종철 비서실장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오후 2시에 이정미 대표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오케이를
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건데 그것을 24일 점심 때 몇몇 분들이 무슨 얼마나 공식적인 모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워딩도요. 사람의 죽음을 자필이 아니라 워딩이라더라. 풍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했었어요. 기자면 확인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정의당 쪽이 확인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도 원칙, 네. 그 MBN 안에 있는 아마도 그 보도 윤리 강령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도 윤리 강령에도 이게 자살과 관련된 보도 윤리 강령이 있어요. 네네. 기자 다 있습니다. 언론노조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의 그것도 지키지 않은 네.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다른 건 다 떠나서 드루킹 의혹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허위법 특검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단 없이 계속 수사하겠다고. 네. 그러면 이분들은 허위법 특검의 주장도 같이 넣어야죠. 이 보도에. 그러니까 전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예. 노회찬 의원의 타살설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이런 의혹 제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의혹 제기를 보도를 하면서 그냥 보수단체 주장을 바탕으로 네.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구성을 해도 되는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게 최소한의 언론으로서 언론이 공적기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사사롭게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책임성을 가지고 그렇죠. 보도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다 떠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인간성 회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네. 그 세상 떠난 사람을 두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인간에 대한 예의가 맞나라는 얘기를 제가 매일 하게 되네요.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MBN은 예. 제가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이제 딱 이렇게 JRR 브리핑에서 딱 네. 구체적으로 거명을 했는데요. 네. 그 노회찬 의원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뭐 TV조선이라거나 네. 연합뉴스 TV에서는 또 그 세브란스도 이송되는 과정을 생중계를 했거든요. 이게 과연 지금 이 언론들이 보도할 만한 사안인가? 우리 언론들이 좀 컴다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시청률이 올라야 되잖아요. 네. 시청률이 오르면 광고가 많아지겠죠. 네. 광고가 많아지면 기자들 월급도 많아지겠죠. 영향력도 커지겠죠. 네. 저는 이런 상업주의를 네. 배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그 도덕성은 유지하면서 그렇죠. 언론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전 세계 우리 언론처럼 이런 언론들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심하게 하고 있고요. 사실상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생기는 요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의 굴욕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까? 네. 조선일보가 이슈파이터를 좀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전 좋아해주면 참 좋겠는데 자주 언급을 하기 때문인데 예. 자꾸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걸 뭐 어쩌겠습니까? 네. 조선일보에 대한 포털 48시간 노출 중단 제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다음이라든가 네이버에서 네.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제재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조선일보 기사를 만약에 인터넷에서 보고 싶다 이러면은 조선닷컴 직접 들어가셔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대한민국 포털 역사상 네. 조선일보가 이런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엄청난 굴욕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로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무슨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기에 사실 이거는 네이버나 다음으로부터 이런 조처를 받게 됐습니다. 흔히 말해서 빼박이라고 그러죠. 딱 빼박. 걸렸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연예 매체 더스타의 기사를요. 네. 포털에 무단으로 대리 송출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그 언론 비평지 미디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더스타가 어떤 매체냐? 네. 조선일보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자회사긴 하지만 예. 별도의 법인 출판 등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확인을 하든 어떤 그렇습니다. 식으로든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제가 남아 있었던 것을 네. 경찰 이런 풍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네.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네. 타살설을 유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걸 승인한 이유는 네. 여러 사람이 의심을 해서 논란을 잠재우려고 이 기사를 쓴 거지. 네. 타살설을 유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은 저도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슈파이터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정창원 사회부장이 취재를 좀 더 세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컴퓨터 워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아니라 노회찬 대표가 늘 들고 다니던 휴대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에 이 문자 메시지를 비서실장에게 보내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전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게 이제 임의 저장 방식으로 남아 있었던 것을 네. 경찰이 확인해서 김종철 비서실장에게 건넸고 네. 그것을 확인해서 당 내부에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브리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겠죠. 아, 그렇죠. 네,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이고 당일 월요일이죠. 9시 10분에도 김종철 비서실장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오후 2시에 이정미 대표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오케이를 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건데 그것을 24일 점심때 몇몇 분들이 무슨 얼마나 공식적인 모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워딩도요. 사람의 죽음을 자필이 아니라 워딩이라더라 풍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했었어야죠. 기자면 확인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정의당 쪽이 확인을 하든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도 원칙, 네. MBN 안에 있는 아마도 보도 윤리 강령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도 윤리 강령에도 이게 자살과 관련된 보도 윤리 강령이 있어요. 네네. 기자였고 다 있습니다. 언론노조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의 그것도 지키지 않은 네.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다른 건 다 떠나서 드루킹 의혹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허위법 특검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단 없이 계속 수사하겠다고? 네. 그러면 이분들은 허위법 특검의 주장도 같이 넣어야죠. 이 보도에. 전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예. 노회찬 의원의 타살설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이런 의혹 제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의혹 제기를 보도를 하면서 그냥 보수단체 주장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구성을 해도 되는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게 최소한의 언론으로서 언론이 공적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사사롭게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책임성을 가지고 그렇죠. 보도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다 떠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인간성 회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네. 그 세상 떠난 사람을 두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인간에 대한 예의가 맞나라는 얘기를 제가 매일 하게 되네요. 사실 너무 MBN은 안타깝습니다. 제가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이제 딱 이렇게 JRR 브리핑에서 딱 구체적으로 검명을 했는데요. 네. 그 노회찬 의원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뭐 TV조선이라거나 네. 연합뉴스 TV에서는 또 그 세브란스도 이송되는 과정을 생중계를 했거든요. 이게 과연 지금 이 언론들이 보도할 만한 사안인가? 우리 언론들이 좀 컴다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청률이 올라야 되잖아요. 네. 시청률이 오르면 광고가 많아지겠죠. 네. 광고가 많아지면 기자들 월급도 많아지겠죠. 영향력도 커지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보시면 굉장히 여기 충격적인 발언들이 나왔죠. 놀랍지 않으세요? 이 영상 보면 놀랍지 않으세요? 예. 굉장히 놀라운 발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노회찬 의원의 그 자필 유서가 사실은 노회찬 의원이 사용하시던 휴대폰에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미전송 임시 저장도 안 된 그런 미전송으로 그냥 임의로 그냥 쓰여진 그냥 미전송 문자 메시지더라. 예, 그냥 쓰다만 거 깜빡깜빡거리는 그 상태 있죠. 예, 그 상태로 그대로 그냥 휴대폰에 딱 있는 것. 그걸 휴대폰에 미전송 문자 메시지 그걸 가지고 노회찬 의원의 자필 유서라고 사용한 것이죠. 노회찬 의원의 자필 유서라고 하는 그 자필 유서의 내용의 진원지가 어디냐? 그 진원지가 바로 노회찬 의원이 사용했다는 휴대폰의 미전송 문자 메시지라더라. 휴대폰 속 미전송 문자 메시지라더라. 그게 노회찬 의원이 사용하시던 휴대폰 속 미전송 문자 메시지가 노회찬 의원의 자필 유서에 있는 내용의 진원지라는 내용을 이 여기자분의 정의당의 관계자에 대한 이 여기자분의 단독 취재 결과가 말해주는 거죠. 이 영상이 그겁니다, 지금.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그래서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물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드루킹 씨가 이것은 뭔지 압니까? 드루킹 얘기가 이제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뭐 터졌어요. 최순실 게이트 때 뭐예요? 최순실 게이트 때 터진 게 뭐죠? 네, 최순실 게이트 때 딱 나온 거. 태블릿 PC. 최순실 게이트 때 그 태블릿 PC보다 더 확실한 어떤 확보는 안 되지만 어떤 그런 태블릿 PC 같은 그런 물증이 있다더라 하는 그런 증언은 되는 거죠. 이 영상이 바로 이 영상에서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이 사실들이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이해가셨죠? 엄청난 내용. 태블릿 PC보다 더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바로 이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씨가 딱 얘기를 했죠. 자, 그거는 추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라운 얘기가 딱 터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보이시나요? 여기 동화 채널 동화 임 실장이 뼈 아팠을 거다라고 말했던 손학규 대표의 비판 직접 들어보시죠. 비서실장이 왜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도와다르듯 대동하고 정당을 시찰하며 패권 정치에 해당입니다. 김종석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정치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차지철이나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치하지 말라 손학규 대표가 따끔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놀라운 내용이죠? 자, 일단은 그런 내용이 있고요. 칼럼이 아마 임 실장이 뼈 아팠을 거다라고 말했던 손학규 대표의 비판 직접 들어보시죠. 비서실장이 왜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도와다르듯 대동하고 됐어. 자, 여기서 여기 있네요. 칼럼이 아마 임 실장이 뼈 아팠을 거다라고 말했던 손학규 대표의 비판 직접 들어보시죠. 비서실장이 왜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찾기 싫어. 통일부 장관을 도와다르듯 대동하고 정당을 시찰하며 패권 정치에 해당입니다. 김종석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정치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차지철이나 또
여기 있네. 네. 네. 아, 짜증나. 네, 여기 보시면 이 기사가 있는데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 11월 29일자 기사입니다. 2018년 재작년의 기사입니다. 1년 3개월 전의 기사입니다. 2018년 11월 29일자 기사고요. 지금부터 1년 3개월 전의 기사이고요. 1년 3개월 전의 기사이고, 재작년이지만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죠. 예, 1년 3개월 전이니까 한 1년 정도, 한 1년 반 정도 된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권력 서열 1위 문재인, 2위 윤건영, 3위 김경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드루킹 씨가 밝혀낸 드루킹 씨가 주장한 청와대의 권력 서열 진실입니다. 드루킹 씨의 내부 고발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청와대 권력 서열 1위 문재인 대통령, 2위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3위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렇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본문이 있네요. 이분이 바로 윤건영 씨입니다. 예, 여기 본문이 있네요.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청와대 권력 서열 1위는 청와대 권력 서열 1위는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김동원 씨가 청와대 권력 서열 1위는 문재인 대통령, 2위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3위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라고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3위는 김경수라고 했다는 말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측근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동원 씨는 지난해는 2017년이죠. 2017년 9월에 만난 김경수 지사의 보좌관 한모 씨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한 씨로부터 과거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가던 정보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들어가서 윤건영 실장이 사실상 넘버원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김경수가 청와대에 박아놓고 부려먹는 아바타라고 한 씨가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어일범 특검팀은 이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와 한 씨에게 각각 징역 10달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씨는 김동원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씨는 매번 집요하게 만나자고 요구하고 약속 장소 잡은 게 김동원 씨라며 뇌물 공여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뭐 이랬다고 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드루킹 씨가
옛날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뭐가 있었어요? 정윤회 문건에서 최순실이 1위고 2위가 정윤회고 3위가 박근혜라고 딱 밝혔죠. 그거 누가 밝혔습니까? 누가 얘기했나요? 청와대에 파견 나간 박관천 경정이라는 사람이 밝혔죠. 지금 김태우 특감 반장처럼 지금 그런 박관천 경정이라는 사람이 그걸 밝히고 감옥에 몇 년 구속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관천 경정이라는 분이 그게 그때 그랬던 얘기, 그때 그 박관천 경정의 내부 고발보다도 더 파급력이 큰 얘기를 잠시만요. 지금 누가 주장하느냐? 자, 잠시만요. 이거 좀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네, 안녕하세요. 그때 청와대에서 그때 당시 박관천 경정이라는 분보다도 더 파급력이 큰 얘기를 누가 주장했느냐? 바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놀랍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어떻게 하면 이 기사를 네이버에서 드루킹, 서열, 윤건영, 김경수 이렇게 치면 밑에서 보면 청와대 권력 서열 1위 문재인, 2위 윤건영, 3위 김경수라고 여기 딱 나옵니다. 여기 딱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셨을 때 작년 10월 31일 2019년 10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셨을 때 임종석, 양정철, 김경수 다 거절한 문재인, 윤건영 조문만 허락한 이유라고 딱 떠있죠. 아주 가깝다는 거죠. 예. 여기도 드루킹 김동원 씨는 청와대 권력서열 1위는 대통령, 2위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3위는 김경수라고 김경수 지사 보좌관 한모 씨가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도 딱 나와 있죠. 예.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얘기가 노회찬 납치당해 협박받고 유서 작성했을 수도. 여기 있고, 예. 자, 보겠습니다. 드루킹, 노회찬 납치당해 협박받고 유서 작성했을 수도. 예. 불법 정치자금 전달 핵심 증거에 자살했다 생각 안 해. 드루킹 측 투신 재현한 동영상 등 증거로 신청. 2018년 12월 11일자 기사입니다.
노회찬 의원에게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노회찬 의원이 협박이나 강요를 받아 유서를 작성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김 씨로부터 2016년 불법 선거자금 4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노회찬 전 의원 유서에 대해 돈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받았다고 하니까 한동안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드루킹 씨는 노회찬 전 의원이 자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2013년부터 여러 번 만나서 그분 성격을 아는데 대통령을 하겠다는 야망이 있고 진보정당을 여당으로 만들어 놓는 게 꿈인 권력욕을 가진 분이라고 말했다. 기사 읽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영상 드루킹 노회찬은 대통령 야망 있던 분, 자살할 리 없어. 노회찬 전 의원 유서 정치자금법 위반 결정적 증거는 라는데 이게 무엇이 맞는지 진실을 밝혀야 되겠죠. 예. 핵심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드루킹 씨는 노회찬 전 의원이 투신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찰의 노 전 법정에서 경찰의 노회찬 의원 자살 발표를 보면서 돈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한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여러 번 만나 성격을 아는데 그런 문제로 공격을 받는다 해도 법정 투쟁을 통해 진실을 밝힐 뿐이지 자살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 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럼 2013년부터 여러 번 만나 노회찬 의원의 성격을 아는데 그런 문제로 공격을 받는다 해도 법정 투쟁을 통해 진실을 밝힐 뿐이지 자살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 는 게 드루킹 씨의 주장입니다. 아니요. 예. 노회찬 의원 정도 되면은 스타잖아요. 스타잖아, 스타. 노회찬 의원 정도 되면은 미래를 보장받았어. 노회찬 의원 정도 되면은 2014년부터의 노회찬은 차기 유력 대선 주자입니다. 아니, 특히 2016년 창원 성산에서 그때부터 노회찬은요 정말로 빛나는 스타예요. 스타 탄생 아닙니까? 스타 탄생한 겁니다. 이 사람 이분 노회찬 의원 탄탄대로예요. 빛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왜 죽어요? 아니 이분 만약에 이 드루킹에서 이 무슨
무혐의 나왔고, 그래 되면은, 대통령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조국 이런 문제 터지고, 문재인도 공수처에 하고, 문재인에게 대적해갖고, 노회찬이 자기 색깔을 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색깔을 내가지고, 문재인하고 대적했다. 딱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사람 대통령 되는 거예요. 차기 유력 대선 주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차기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있는 분이었고, 거듭날 수 있는 분이고, 이 사람 진짜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 충분합니다. 만약에 그랬었더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낙연, 황교안은 그냥 챙겨버리지. 어디 감이 됩니까? 어디? 노회찬은 정말 빛나는 분이었어요. 예. 삼성 X파일 누가 했어요? 삼성 X파일 그거 누가 그거 까발렸습니까? 노회찬. 삼성공화국 건의제와 홍석현 홍석조 두 형제 삼성 정치장악 야망 이건희의 삼성 이건희와 홍석조 형제들의 정치장악 야망 누가 그거 꼬꾸라뜨렸어요? 노회찬 아닙니까? 반기문 유엔 총장 노회찬이 만들어줬어요. 반은 그 노무현과 문재인 그 삼성 S파일 누가 그거 만들었어요? 노회찬 아닙니까? 그때 같이 삼성 대변하던 사람 그 검사 누굽니까? 황교안 아닙니까? 맞죠? 지금 황교안 대표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그거 누가 그거다가 그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과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12년을 넘게 온고의 세월 동안 아니 15년 동안 그 정치를 해오면서 15년 동안 한 번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손을 놓은 적이 없지. 자기가 어떤 자리든 평생을 15년 동안을 그렇게 내달려 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그래가지고 딱 그래갖고 2014년부터 진중권 교수하고 정치 카페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정치 카페 하고 2016년에 삼성 국회의원 되고 원내 교섭단체 어째 만들어갖고 그 교섭단체 원내대표 되고 특활비 이슈에다가 그 정치값 원내대표 되고 또 뭐 했어요? 그 원내대표 된 다음에 썰전까지 나갔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분이 유머 감각도 출중해. 이런 스타가 어딨어요? 이런 분이 만약에 드루킹이하고 이 명예회복까지 한다.
이거 완전히 스타입니다. 이런 분은 빛나는 겁니다. 뭐가 아쉬워서 자살을 합니까? 예. 그리고 보세요. 드루킹 씨는 이어 노회찬 의원은 본인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치적 야망이 있고 포부가 크고 권력욕이 있는 분이다. 진보 정당을 집권 정당, 여당으로 만드는 게 그의 정치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자 최고의 꿈이다고 주장했다. 예,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노회찬 국회의원은 정말 이런 분이에요. 내가 본 노회찬은 상당히 심지 굳고 배포가 크고 깡단이 있고 정치적 야망이 있고 승부욕 딱 던질 줄 아는 승부성 있고 대중성을 갖춘 그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상당히 포부와 배포가 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노회찬 의원 죽음과 관련해 음모설을 제기했다. 이분이 똑똑하니까 노 전 의원 납치 고문을 당하면서 유서를 쓴 게 아닌가 싶다며 이분이 똑똑하니까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5천만 원을 4천만 원으로 바꿔 쓴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그 옛날 허위범이 그 5천만 원이라고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4천만 원이라고 딱 바꿨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위범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뭐라 주장했냐면 이 허특검은 김동원이 2016년 3월 7일가 17일 2천만 원, 3천만 원씩. 자, 여기까지 우선은 하고요. 나중에 또 올리겠습니다.